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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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퇴치!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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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전국여성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영순입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이런 그 대구시에서 동대구역 광장에서 이런 훌륭한 의미 있는 행사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도 대구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서울에서 왔는데요. 지금 울산에서 오신 강삼교 회장님 또 그 경북 구미에서 오신 경북지부의 김기자 회장님 또 대구에서 그 구순천 회장님께서 이렇게 저희 자유총연맹의 그 저희 여성협의회 회장들을 대표해서 같이 멀리서 각자 오셨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 행사를 저희 김성근 회장님께서 같이 주최를 하자 하셨을 때 상당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이렇게 같이 오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저희가 전국에서 바로 며칠 전에 그저께 전주에서 또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그 전국 여성협의회에서도 릴레이, 1인 릴레이 행사를 계속 전국적으로 돌면서 했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얼마 전에도 그 저희가 서울 본부 장충동에서 마약 퇴치 운동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자발적으로 또 하는 행사도 있긴 하지만 아까 그 발표자분들 또 축사해 주신 그 여러 훌륭하신 회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사실은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는요. 저희 한국자유총연맹이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하는 국민운동단체로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4년도에 공산주의를 우리가 반공을 해야 된다,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치 아래 6.25 전쟁이 막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공산화로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 해서 유엔 산하기구로 그 저희가 그 유일하게 국민운동 단체로서 유엔에 가입된 단체로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사실은 많은 어려움 고촉 속에서도 69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반국가 세력이 있다. 아직 대한민국에도 공산주의 세력을 옹호하는 반국가 세력으로서 아까 그 마약 퇴치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루트 중에 하나가 마약이 들어오고 있는 루트가 북한에서 양귀비를 생산하는 게 가장 큰 돈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북한 그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약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양귀비를 키우고 해서 그걸 장마당을 통해서 그 유통을 하지만 가장 큰 루트는 중국을 통해서 저희 대한민국을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사실은 저희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6.25 전쟁의 그 아픈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전쟁을 통한 우리가 위험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 건강을 해치는 마약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이 마비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밝은 미래의 청소년들을 정신 건강을 해치는 그리고 정신적 마약을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침투가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축사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이 마약 퇴치 운동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민주당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 세력은 과연 정말 대한민국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인가? 저는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그야말로 양당 체제, 일당 독재 체제가 아니라 양당 체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 왔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마약 퇴치 운동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세력이 저는 외부로부터의 세력보다도 더 위험한 세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력들 중에 우리의 통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로 있는데 역사학과 교수인데 정치학과 같은 동료 교수들이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했대요. 그럼 나라가 아니면 뭡니까? 그랬더니 임시정부래요. 그럼 왜 임시정부냐? 그랬더니 완전한 통일이 됐을 때 완전한 나라가 되는데 그럼 완전한 통일은 언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했더니 조선민주주의식 인민민주주의가 됐을 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그때가 진정한 통일이고 진정한 나라가 된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고 임시정부고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다. 그리고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국평화연구학회 회장인데요. 거기에도 반국가 세력인 정치학과 교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 평화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한 평화가 아니라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통일을 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북한하고 손잡고 교류를 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평화를 지키려면 안전한 안보, 이것이 국가 안보가 튼튼하게 국방력이 튼튼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는 안보가 지켜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보는 옛날 구닥다리 이야기고 안보는 내다 던져야 되고 우리는 북한하고 한민족이니까 손을 잡아서 우리식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미워하는 그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남은 사회주의 국가는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는 다 망했어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사회주의 국가를 체제 유지 발전시키는 훌륭한 나라다.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그런 마약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그런 마약을 투입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것은요. 사실은 아까 서울에서 오신 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강당 안에서 아무리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이것은 공안 메아리입니다. 이렇게 대웅대구 이 커다란 광장에서 우리가 모든 시민들을 모시고 정말 이런 운동을 캠페인을 보다 더 확장시켜서 한다면 저희 이 마약 퇴치 운동의 가장 올바른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마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중국이 우리가 중화 질서 속에서 중국을 대국으로 모시고 살았던 조선시대, 이 조선이 망했던 거는 바로 유교 국가로서 봉건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산업혁명을 우리가 겪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중국식 유교주의 성리학에 빠져서 옛날에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에 매달려가지고 결국에는 소중화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중국은 이미 망했는데 우리가 소중하다. 명나라는 이미 망했는데 청나라는 오랑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국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소중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중화가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눈을 감은 그야말로 폐쇄 국가로 전락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조선이 멸망을 했고 그 조선이 멸망을 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일제시대를 겪었습니다.
김정은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 이런 독재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인물이다. 이런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을 부정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신적인 마약을 먹은 결과로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버젓이 간첩들이 활개를 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안보의 그 위험성이 아닐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맨날 떠들죠. 대한민국은 부강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북한 체제보다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졌습니다. 왜 졌냐면요, 사장전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마약을 먹고 정신적으로 이것이 무너진 것조차도 모르고 몽롱한 상태에서 온 국민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밝게 해주려면 청소년들이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인생의 선배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저는 정말 피눈물이 나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한국자유총연맹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요, 제가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연구와 교육을 하면서 연구실에만 처박혀 있으면 됐었는데요, 제가 이 거리로, 이 운동단체로 뛰어나온 것은요, 이게 연구실 안에서 저 혼자만 지적 향유를 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겠구나, 이게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국민운동단체로서 반공연맹으로서 태어난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들어오게 된 동기는요, 사실은 제가 교육부의 교육과정 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럴 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라는 것을 근간으로 써야 된다고 제가 회의록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김태년 의원과,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저를 역적이라고, 자유자를 왜 집어넣냐고, 역사학회 11개 학회가 798명의 전국의 교수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유자 빼라고, 정영순 역적이라고.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저희 학교가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요, 그 인문사회과학의 카이스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신문화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드시고, 물질문화와 같이 가야 되기 위해서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해서 카이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이스트가 지금 과학기술을 통해서 엄청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정신문화연구원의 교수는 지금 딸랑 저 하나 보수 우파로 남아있고요, 저는 역적으로 몰려서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이 저를 맨날 째려보고 다니고요, 그리고 그 김태년 의원과 안민석 의원실에서 정영순 교수 자르라고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게 이렇게도 심각하구나,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도 누구나 다 우리가 산소 공기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이 국민들이, 저부터도 자유 소중함을 몰랐는데요, 그 자유자 하나 너머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자유가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자유의 그 화신이 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데요, 어쨌건 이런 와중에 저희가 정신적 마약 퇴치 운동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교육혁신포럼에서 김성근 회장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 자리에 또 더군다나 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운동으로 인해서 전국의 운동이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올라서 전 국민이 마약 퇴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기름 얘기를 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중국이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편전쟁에서 마약이 들어오면서 망했거든요. 결국에는 전 세계로부터 퇴보를 걷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무너질 거라고. 오히려 김정은이
핵을 쏘기 전에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지금 통일운동 하는 분들이요. 북베트남의 통일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독일식 통일을 강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독일이 통일이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했기 때문에 동독의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리워하면서 동독의 호네이커 공산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호네이커를 쫓아내고 선택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해서 독일이 통일이 됐는데요.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요. 근데 북베트남의 경우 통일이 된 거는요. 남베트남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당시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남베트남이 무너진 것은 5만 명의 북베트남의 간첩들이 뒤에서 지하 간첩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북베트남이 통일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바로 제 옆에 있는 사람도 간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첩 퇴치, 마약 퇴치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잘 수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급한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건국 대통령을 모시지 않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재자라고 지금 모시지 않고 있는데요.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승만 대통령 건립 기금을 500만 원을 사적으로 내셨다고 언론에 저도 봤는데요. 자유총연맹에서도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모금 운동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독립기념관이 옛날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십시일반 주머니에서 100원, 200원 꺼내가지고 독립을 기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졌거든요.